그런데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한 녀석은 마이너스 2, 또 하나의 기울기 값은 누구지 모릅니다. 근데 4등분 되기 위해선 아마 기울기가 수직인 관계에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을까? 한 녀석은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있습니다. 그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모양이야. 그럼 또 다른 선은 원의 넓이를 4등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기울기 이용하면은 b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의 값이 누구면 기울기 값이 2분의 1이지? 2? 마이너스 2인 것 같은데?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원의 중심좌표가 누구야? 마이너스 2, 이 중심좌표가 지금 이 직선 위에 있다고?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했어. 대입한 마이너스 4 플러스 a값이 빵이어서 a값은 4인 것 같습니다. 그럼 중심점 좌표가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2,4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도 등식이 성립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4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2 대입했고요. b의 값이 마이너스 2라서 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인가? 그럼 c의 값은? 네. 그 a, b, c의 값을 지금 더하라고 하네요. 답이 12가 답인가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왔습니다. 4번은 첫 번째 이 원이 나타낸 도형이 이 도형이 나타내는 게 원인데 이 원의 넓이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m값도 구하시고요. 그때 원의 넓이의 값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반지름 값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완전 제곱식만 만들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x 플러스 2m제곱 y 마이너스 m제곱 그럼 지금 5m제곱이 들어갔으니까 오른쪽에 누가 있어야 되지?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값이 지금 반지름에 해당하는 값인데 이게 지금 반지름 제곱이야. 이 값이 최대가 되면은 넓이도 최대가 되겠네요. 그럼 대칭축이 누군지 알면 될 것 같은데 대칭축의 값이 누구죠? 그럼 대칭축의 값이 2가 되는 바로 그 순간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하면 누구죠? 그럼 넓이의 값이 누구예요? 넓이는 3파인가요? A 값이 2가 되고 K 값이 3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거 또 있나요 혹시?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10편에서 모르는 거 질문해 주세요. 10편에서 모르는 거는? 수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이는요? 없어요. 동주도 없대요. 그럼 메가헤르츠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메가헤르츠 진도 나갈 때가 쪽수가 몇 쪽이죠? 370페이지부터 370쪽부터 오늘 원을 끝내면 되는 거죠? 394까지. 394까지. 지난 시간에 원 그냥 끝낼 걸 그랬나 봐. 잘하는데? 시험을 봐보고 싶긴 해. 시험 봐봤을 때 동주하고 한이가 영 시험 성적은 개판이어가지고 정말 질문이 이렇게 없는 거랑 실력이랑 비등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보다는 더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은 요즘 수학을 좀 잘 못하고 있어. 우리 아들이 이거 보면 실망하겠는데 자기 험담했다고?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도 다 설명했고 내용 정리도 다 했으니까 그냥 바로 문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왜 판별식 가지고 풀면 저급한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판별식 대신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통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평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있는 거리를 가지고 풀 생각이거든? 근데 실은 이 원은 중심이 원점인가요? 네. 중심이 원점에 잡히기 때문에 접선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에 K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선 구하는 공식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이게 원점이 중심에 있는 원에 대해서 기울기 m인 접선이었죠? 네. 그럼 이 공식을 사용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반지름의 값은 루트 10이고 기울기의 값은 3이기 때문에 k가 누구일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r한테 루트 10을 대입했고요. 3 대입했습니다. 그럼 누구죠? 그럼 k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일 때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원이 있을 때 기울기가 3이 되는 선이 접선이 되는 경우가 y축과 만나서 생기는 점의 좌표가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일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씩이라고요. 여기에 기울기 3이 되는 선이 있고 그때 y절편값이 10이고 또 한 녀석의 값은 기울기 값이 3이었을 때 y절편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k의 범위가 어떨 때 두 점에서 만나죠? 마이너스 10보다 네, y절편값이 요 사이 있을 때 두 점에서 만나겠네요. 만나지 않을 때는 10보다 크거나 네, 마이너스 이렇게 10보다 됐을 때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걸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면 산수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공식 자체가 판별식에 의해서 얻어진 공식이라서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게 제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를 가지고 답할 수도 있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답해봅시다. 그런데 간혹 헷갈릴 때가 있는데 먼저 한 점에서 만날 때는 D하고 R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D랑 R이 똑같아. 안 만날 때가 누가 더 큰 거지? D. 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큰 거죠.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이럴 때가 두 점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머릿속에서 원의 그림을 그리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D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D의 값이면은 중심점 0,0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 거리 값이 몇이에요? 루트 4분의 루트 10이라고 말하신 거죠? 네, 루트 10분의 절대값 K의 값이 반지름 루트 10과의 대소관계? 이렇게 됐을 때가 안 만나는 거였나? 네, 그래서 절대값 K 값이 10보다 컸을 때라서 K라는 세 값은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거고요. 절대값 K 값이 10보다 작을 때라서 사이값이고요. 절대값 K 값이 10이었을 때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권장하는 방법은 접선을 이용해서 푸는 걸 선생님은 이게 제일 간편하니까 이걸 사용해서 푸는 편이거든. 그런데 원래 대부분의 문제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이용해서 푸는 게 보편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예제 문제가 원과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K값을 구하세요. 만난다는 표현이 있어서 한 점에서 만나도 만나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나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든 상관이 없다면 D하고 R의 관계는 뭐라고 답하는 게 좋을까? D가 R보다 작거나. 네. 그때가 지금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든 만나는 것 같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항 같은 거 안 해줘도 이제 대충 말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자, 중심점 접해서 거리 측정하겠습니다. 거리 값이 누군데요? 루트 17분의 K.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루트 17인가요? 네. 절대값 소기권 보호 바꿔도 되니까 절대값 K값이 17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7부터 17까지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직선이 있는데 저 직선의 기울기는 현재 마이너스 1인 상태입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넓이가 32파이가 되는 원과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모든 상수 K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면 D하고 R의 값이 똑같은 거잖아. 네. 넓이 값이 주어졌으니까 반지름을 바로 알 수 있네. 반지름 몇이죠? 4루트. 네, 반지름 값은 루트 32 4루트입니다. 근데 원의 중심 좌표가 원점이라면서 돌 사이의 거리 값까지 문제 풀란 얘기네. 돌 사이의 거리부터 측정하겠습니다. 돌 사이의 거리 값은 루트 2분의 K인가요? 근데 4루트 2보다 어떻게 됐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같을 때. 그럼 절대값 K값은 8이라고요? 네. 모든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인 것 같습니다. 문제 수준들이 똑같은 문제만 연달아 3개만 풀었네. 자, 이제 선의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전에 선의 길이는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점까지 거리가 접선의 길이였고요. 접점과 접점 사이의 길이가 접선의 길이였던 것 같습니다.
것들은 전부 다 피타고라 정리를 활용하는 거라서 책은 참고서들은 보통 그게 마치 공식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공식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보조선만 연결하셔가지고 피타고라 정리를 사용해서 푸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하고 직선이 있는데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원은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은 원점 좌표인데 직선의 기울기는 2라고요. 그런데 둘이 만나서 생기는 현이 생길 건데 그 현에 대해서 현의 길이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직선은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2가 된 녀석이 있다고 한다면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녀석의 값은 교점과 교점 사이의 길이 현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현의 길이의 절반 길이만 구할 생각입니다. 현의 길이의 절반 길이를 구할 생각이고요. 원의 중심 좌표의 값은 지금 원점이잖아요. 원점의 좌표에서 요만큼 길이 값이 몇이에요? 아, 원점 아니구나. 중심점 좌표의 값은 2,인가요? 자, 여기 있는 파란색 길이 값 몇이에요? 여기 길이가 5가 되는데 나는 현의 길이 빨간색 길이가 필요합니다. 빨간색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여기 길이가 필요한 건가요? 네. 원의 중심에서 현한테 수한 발을 내리면 항상 이등분된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 정리만 이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쌤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D의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D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자, 거리 쟀습니다. 거리가 누구죠?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그럼 루트 5네? 그럼 D의 값이 루트 5이야. 빨간색 길이 값은 몇이야? 현의 길이의 절반 길이가. 루트 우리가 지금 구하는 현의 길이는 4루트. 피타고라 정리만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공식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원 밖에 있는 점 4,5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4,5라고 하는 점에서 원에다 그어준 접선의 접점 좌표를 t라고 한다면 P점에서 t까지 길이, 즉 접선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헷갈리지 말라고 PT 길이를 구하라고 명시해 줬고요.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은 단지 P에서 그어준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출제하는 편입니다.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해도 P점부터 접점까지 길이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난 지금 원의 방정식을 알고 있고요. 원의 중심 좌표의 값은 원점인 거 알고 있습니다. 4,5라는 점이 오른쪽 위에 있겠네. 이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값이 3인가요? 네. 그럼 4,5라고 하는 점의 좌표면은 오른쪽 위에 있을 거 아니야. 4,5라는 점이 한 여기쯤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궁금한 거는 접점까지 길이의 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접선을 갖다 그었을 때 접점까지 길이가 필요한 거고요. 접점 좌표가 t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길이의 값이 접선의 길이 pt 길인데 알고 있는 건 반지름 길이 알고 있습니다. 반지름은 3입니다. 중심점의 좌표하고 4,5 사이 길이가 몇이죠? 루트 40. 그럼 40에서 9를 뺐습니다. 32. 끝이네요. 우리가 구하는 길이는 피타고라 정리만 사용하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쉬워서 문제 없죠? 다음 도형에 대해서 다음 도형과 원 사이의 거리가 최소인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하거든. 원하고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을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알고 싶습니다. 그림은 사실적인 묘사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심점 좌표가 누구죠? 3, 반지름을 알고 싶습니다. 완전 중심 만들 때니 9가 들어갔고 1이 들어갔고 10이 들어갔습니다. 우변이 16인가? 네. 그럼 반지름 값은 4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원은 대충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는데 중심점 좌표 알고 있습니다. 3,-1이라는 점이 중심점 좌표입니다. 마이너스 5,5라면은 왼쪽 위에 있나? 네. 마이너스 5,5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원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내가 잴 수 있는 거는 빨간색 길이는 잴 수 있습니다. 빨간색 길이 값은 누구죠? 네, 빨간색 길이 값은 6대 8대 10이니까 10입니다. 빨간색이 10인데 원의 반지름 값은 4라고 합니다. 그럼 수업 시험하는 점들 중에서 원 위의 점 중에서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값이 최소값인가요? 네. 최소값은 몇이라고요? 최대값은 여기 있는 점이 거리가 최대값인 것 같습니다. 최대값은 누구죠? 14. 우린 빨간색 길을 구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거고요. 마찬가지 똑같은 원이 있습니다. 중심점 좌표의 값이 똑같은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의 값은 사실적인 묘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기울기의 값이 대충 4분의 3인 모양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잴 수 있습니다. 원의 중심 3, 마이너스 직선까지 거리 재겠습니다. 여기 길이 D라고 칭하겠습니다. D값 구했습니다. 네. 25. 숨이 안 서집니다.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너 아까 얘기했던 거야? 25라고. 20으로 발음했어요? 자, 원의 중심에서 길이의 값은 지금 5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원의 반지름 안다면서요. 원의 반지름 4라고 했었나? 네. 그럼 내가 구하는 최소값은 몇이라고요? 1. 네, 최소값은 여기 1이 1입니다. 최대값은 누군데요? 9. 네,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 좀 해봅시다. 먼저 이 앞에서부터 얘기할까? 자, 이 점에서 떨어지는 길이의 값이 6인 점은 몇 개 있죠? 네, 거리에 6만큼 떨어진 점은 한 개 있나요? 거리에 7만큼 떨어진 건 몇 개 있죠? 2개. 네, 7만큼 떨어진 점은 2개 있을 겁니다. 8만큼 떨어진 점 몇 개 있을까요? 2개. 9만큼 떨어진 거는? 2개. 12만큼 떨어진 거는? 13만큼 떨어진 것도. 하지만 14만큼 떨어진 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지. 거리에 1만큼 떨어진 점의 개수는 한 개지. 거리가 9만큼 떨어진 것도 한 개죠. 하지만 거리에 2만큼 떨어진 것부터 거리가 8만큼 떨어진 거는 다 점의 개수가 2개씩인가요? 이 거리의 값에 따른 점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대표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자, 공통접선의 길이 안 보겠습니다. 근데 다시 물어볼까? 공통접선의 개수가 4개면 어떤 관계 있죠?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떨어지. 외부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 공통접선의 개수가 3개면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좁혀 있는. 외접한다고 얘기합니다. 공통접선의 개수가 2개였을 때는?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공통접선의 개수가 2개였을 때 교차. 2개의 원이 2점에서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2개의 원이 2점에서 만났을 때는 접선이 2개입니다. 공통접선이 하나일 때가 어떨 때죠? 내부에 있습니다. 네, 내접할 때.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을 때는 공통접선은 없습니다. 자, 쌤 말 듣고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나요? 하은이 지금 멍청하게 가만히 있었나요? 혹시 상상도 하셨나요? 어느 쪽이 네인 거죠? 멍청하게 있었다가 네인 건가요? 상상하셨다가 네인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머릿속에 입력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요 표만 기억하면 되거든?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r제곱인 원이라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의 값이 r제곱이라는 2개의 원이 있습니다. 중심점 좌표가 다릅니다. 그런데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접선은 아까 했으니까 이건 기억납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하지만 a, b가 중심이었을 때 기울기 m인 접선이 누구였다고요? x1, x 플러스. 자, 기울기가 m인 접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y-b m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나머지 다 똑같은 거죠? 원이 평이동을 a만큼 b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접선도 a만큼 b만큼 평이동해야 되니까요. 자, 두 번째는 접점 좌표가 누군지 알고 있을 때 이건 접점입니다. 원 밖의 점이 아닙니다. 접점 좌표 알고 있을 때 접선이 누구였다고요? x1, x 플러스 y1, y. 그런데 이게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x 빼기 a, x1 빼기. 네, x1 빼기 a랑 x-a랑 y1-b랑 y-b랑 이 공식에다가 꼴랑 숫자만 대입하는 것들 접선의 방식 연습합니다. 다만 좀 까다로운 거는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갖다 그은다고 한다면 그때가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연립방식 풀이가 좀 불편하거든. 이건 원 위의 점이야, 접점은. 하지만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린다고 한다면 기울기를 가정해서 문제를 풀던지 아니면 접점 좌표를 가정해서 풀어야 되거든. 기울기를 가져가는지 접점을 가져가는지 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방법을 선택해야 되거든. 그게 조금 문제 풀 때 좀 귀찮습니다. 자,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여기는 이 원에 접하면서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방식을 보라고 하거든. 그럼 얘랑 평행하니까 기울기 2를 가져오라는 얘기네.
그럼 기울기 2가 되면서 이거랑 접하는 원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기울기의 값이고 반지름의 값은 3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직선이 누구죠? 2x 뿔마 3 루트 네, 이게 답이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원 위에 있는 접점좌표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설명하는 거는 원의 방정식이 지금 중심이 원점에 원이 있고요. 원 위의 점인 걸 확인할 수 있나요? 1, 마이너스 3이? 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원 위의 점인지 원 밖에 있는 점인지 어떻게 확인해? 한글로 써 있으니까? 네. 한글로 안 써 있으면? 네,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네요. 그럼 원 위의 점인 거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부터 일단 구하겠습니다. 접선이 누구라고요? x 마이너스 3y 얘가 접선입니다. A, B만 읽으세요. A가 누구라고요? B는 누구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원 밖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원 밖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은 총 더해서 한 4가지 정도의 풀이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기울기를 가정하고 접점을 가정해서 푸는 거는 좀 많이 귀찮거든? 시간이 좀만 지나면 당신들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기에 충실합시다. 오늘은 접점 좌표를 가정하거나 기울기를 가정해서 문제 푸는 거 연습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접선이 필요합니다. 이 점은 대입에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 밖에 있는 점입니다.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기울기를 가정하겠습니다.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접선을 갖다 구하면 접선이 누구라고요? y는 mx 플러스 뿔마 지금 반지름의 값은 루트 5니까 이렇게 접선을 세울 수 있나요? 네. 근데 이 접선이 누굴 지나니까요? 콤마 근데 이 접선이 5,0에서 그어준 접선이니까 5,0을 지날 겁니다. 5,0을 대입하겠습니다. 양변 2항 해준다면 양변 제곱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5m이라고 2항 한 상태에서 양변 제곱했습니다. 25m제곱의 값이 5m제곱 플러스 5인가요? 네. 그럼 m제곱 값은 4분의 1이야? 네. 그럼 m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네. m제곱의 값은 4분의 1이고 m이라고 하는 셋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답은 뭐라고 쓸 건데? y는 마이너스 야, m 값이 두 가지잖아. 이럴 때는 답이 4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써버리면 m값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버리면 답이 4개인 거 아니야? 아니 여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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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답이 4개인 거 같잖아. 네. 그럴 때를 대입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이 중심점 좌표의 값이 지금 원점인 원이 있었고요. 0,5에서 그어준 접선이라며? 그럼 0,5에서 그어준 접선이 지금 이런 접선인 거잖아. 한 녀석의 값은 이렇게 되는 접선이 있고 한 녀석의 값은 이렇게 되는 접선이 있어요. 네. 그럼 0,5에서 그어준 접선 자체가 y절편값은 플러스 5야? 네. 기울기만 두 가지인 거고 그럼 여기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네. 이걸 지금 계산한 녀석의 값이 누구지? y절편이? 2분의 왜 y절편이? 선생님 그림 잘못 그렸구나. 자, 말 잘못했어요. 0,5가 아니죠. 5,0이죠. 5,0이어서 5,0에서 그어준 접선이 이쪽에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y절편 값이 양수고요. 기울기 값이 플러스 2분의 1이면 y절편 값이 음수값인 걸 그림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선택해야 되겠다. 답은 뭐라고 선택할 건데? 한 녀석은 기울기 2분의 1을 선택했을 때는 y절편 값이 음수라고요? 하지만 기울기 값이 음수인 걸 선택했다면 y절편 값은 양수 네, 이렇게 답은 4개가 아니라 2개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접점 좌표를 가정해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접하는 점의 좌표를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x1x 플러스 y1y 5죠? 네. 근데 이 접선이 누굴 지난다고요? 5,0을 지나기 때문에 5x1 5인가요? 네. x1의 값은 1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걸 빼먹어서 애들은 틀리는 편입니다. 뭘 빼먹냐면 이 접점 좌표의 값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
이 식을 쓰지 않아서 y1을 못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x1, y1은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거기다 1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그럼 y1의 값을 제곱한 게 4잖아. y1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인가요? 네. 그러면 답은 대입하면 두 가지가 나오네. 첫 번째는 1하고 2 대입했습니다. 두 번째는 1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똑같은 거 맞아? 얘가 누구지? 얘인가? 네. 얘가 얘인가? 네. 자, 그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선생님은 어떤 방법도 좋아하냐면 난 이런 방법도 좋아해. 자, 이 원에 대해서 X축이 따라서 안 오네. 쌤은 기울기 가지고 푸는 것도 제법 좋아하는 편이거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기울기 가지고 푸는 게 좀 편리할 때가 되게 많아. 자, 우리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몇이야? 여기 길이값이 반지름 루트 5예요? 이 점 좌표는 5,0이야? 네. 그럼 여기 길이가 5였을 때 여기가 루트 5예요? 네. 이거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근데 이 빨간색 삼각형이랑 이 파란색 삼각형은 닮았나요? 네. 여기 각이 공통각인 것 같은데? 그런데 빗변대 높이의 값이 5대 루트 5였으니까 약분하면 루트 5대 1이잖아. 이 말이 되신 거 맞나요? 루트 5대 1이면 여기도 루트 5대 1인가?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5면 여긴 몇이라고요? 이해요? 그럼 두 칸 갔을 때 한 칸 내려왔으니까 기울기가 누군데? 되신 거 맞으세요? 그 다음 여기 기울기는 누군데? 대칭되니까 이거 기울기 2분의 1이겠네. 쌤은 지금 닮음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y절편값을 구할 건데 여기 실제 길이가 몇이라고? 여기 실제 길이가 5야? 네. 그럼 2한테 뭘 곱해야지 5가 나와? 2분의 그럼 여기도 1한테 2분의 5만 곱하면 되겠네. y절편은 2분의 5, y절편 값 마이너스 2분의 5여서 이 값을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닮음을 이용한 기울기를 가지고 푸는 걸 더 선호하거든? 다른 건 산술 좀 필요하는데 이건 금방 하니까. 자, 정확히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극선의 방정식은 보통 배운 다음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극선의 방정식은 알고 있으면 엄청 편할 때가 있어.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가 극선의 방정식이네?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보통은 기억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우리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씨 했잖아 옛날에 이렇게 우기겠습니다. 자,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가 극선의 방정식이냐면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원 밖에 있는 A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럼 접점 좌표가 P점과 Q점이 접점인데 접점과 접점을 지나는 이 선 있지. 접점과 접점을 지나는 선을 우리는 극선이라고 불러. 그 극선을 갖다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한다는데 A, B라는 점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의 X값 대신에 A를 Y값 대신에 B만 대입하면 된대. 그게 극선의 방정식이래.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야, 그러면 방금 전의 문제도 극선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다? 방금 전 문제에서 극선이 이 그림에서 극선이 누구란 얘기야? 엄마요. 아니 극선은 접점과 접점 사이에 연결한 요 선이 극선이라니까? 극선이라는 것 자체는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과 접점을 연결한 선이 극선이라고. 그러면 이 점이 5,0이었기 때문에 원의 방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였잖아. 그럼 대입하면 뭐가 돼? 5x 플러스 0y는 5가 돼? 그게 x는 1이야? 네. 그래서 이 극선이 x는 1인 거네. 그래서 극선이라고 하는 걸 알면은 가끔 문제 풀 때 되게 편리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이 책에서는 증명을 써놓긴 하는데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가끔 이걸 기억나서 문제를 쉽게 푸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풀면 좀 쉬운데 너희가 선생님 이게 뭐죠? 라고 한다면 그때 못 써먹을 것 같아.
그러면 돌아가면서 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노는 시간.